안녕하세요. 제주혜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 거의 안 낸다면서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왜 환급이 안 될까요? 부가세 신고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업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이가세자가 도대체 어떻게 부가세를 계산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적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매출 세액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 과세자라면 공급가액, 즉 부가세 미포함 매출에서 10%를 곱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달라요.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포함 매출액, 즉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에 다시 10%를 곱하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은 15%인데요. 만약 이 음식점의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10%를 해서 총 15만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이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15%에서 40%까지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5%이고요.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20%입니다. 또 숙박업의 경우 25%고요. 건설업, 정보통신업 또는 기타 서비스업은 30%, 금융, 보험,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진 부가가치율의 10%를 곱한 게 간이가세자들의 실질적 부가세가 되는 셈이죠. 이 부분 때문에 간이가세자들에게는 1.5%에서 최대 4%까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을 공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공제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간이가세자의 큰 공제는 매입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치 세액 공제인데요. 쉽게 말해 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에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매입액의 0.5%를 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 원어치 상품을 구입했다면 500만 원에 0.5%를 곱한 25,000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간이가세자에게는 또 다른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네이버페이, 전자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받을 수 있는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자결제 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이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제도는 간이가세자라면 업종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데 반해 일반 과세자는 소비자 대상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간이가세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반드시 더해져야 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간이가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매입세액이나 기타 공제세액이 많아서 부가세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나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면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로 등록하는 게 절세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공식인데요. 공급 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 된다. 여기서 매입액의 0.5%와 기타 세액 공제를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2025년 7월 25일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간이가세자이지만 일부의 경우 이번 기간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세금 신고하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제조회에 가입하셔서 도움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